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오사수나입니다. 먼저 세비야는 현재 21경기 3승 7무 11패 26득점 35실점 승점 16점 17위를 기록 중이며 그래도 라리가 강팀이라고 평가받던 세비야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고 있으며 리그 전반기가 끝난 아직도 경기력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공격과 수비 모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감독의 특성상 중앙에서의 빌드업 체계를 잘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투톱을 이루는 오캄포스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공중볼에 강한 엔네시리가 없는 가운데 측면 공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좋은 전략으로 보이지 않고 그에 비해서 오사수나의 적극적인 플레이에 세비야의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를 반영하는 것과 같이 직전 5번의 상대 전적을 보면 세비야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기도 했습니다. 다음 오사수나는 현재 20경기 7승 3무 9패 25득점 31실점 승점 25점 11위를 기록 중이며 리그 초반보다 경기력이 점차 올라오면서 어느덧 리그 중위권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에서는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경기력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 시즌 상대방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을 봤을 때 리그 4위를 기록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 이전 시즌 당시의 견고함을 어느 정도 희생하게 되었으나 세비야의 수비가 여전히 실수가 잦은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오사수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사수나의 현 시즌 상대방 진영에서 머무르는 시간상으로 리그 내에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해당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서 이전 시즌 때의 견고한 수비는 일부 희생되기는 했지만 지금 세비야의 수비가 여러 가지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오사수나가 화력을 바탕으로 하여 경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보이는 매치가 되겠습니다. 오사수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인터밀란입니다. 먼저 피오렌티나는 시즌 초반에 공격적인 축구로 승점을 잘 쌓았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성적을 몇 경기 내지 못하자 감독은 바로 수비적인 축구로 전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술 변화는 8월부터 10월까지 공격적으로 임했었고 11월부터 현재까지 수비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야렬하게 승점을 잘 따내고 있는데 다른 기존 강팀들과 승점 차이가 촘촘한 것은 원래 전력이 좋은데 이겨야 할 팀 상대로 이기지 못한 팀들 덕분에 꾸준히 이기지 않아도 무승부만으로도 순위를 올리고 있는 피오렌티나입니다. 최근에는 리그 기준으로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데 5경기에서 고작 3실점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5경기를 보더라도 3실점만으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전술로 급변해도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뜬금 부상을 당하고 약 1개월 결장한 뒤 최근 나폴리전에 출전은 하지 않았지만 스쿼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구간의 교체 투입이 대부분이었던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벨트라는 본격적으로 선발 기회를 잡게 되면서 니콜라스의 공백을 제대로 메꾸었습니다. 더군다나 니콜라스는 측면에서 올 시즌 유독 득점 페이스가 좋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핵심 공격수의 부재가 생겨 벨트란을 내세우게 됐고 벨트란도 생각보다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은 반면 측면에 배치하고 있었더니 정작 중앙 공격수로 뛰었던 아프리카 출신의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경쟁력 잃고 벨트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경기당 골을 넣으며 최근 선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톡톡히 제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오히려 니콜라스가 오늘 경기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수비 축구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프리카 공격수 3명이 아무 쓸모없는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콜라스 복귀전과 벨트란의 공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테르는 슈퍼컵 일정만 아니었어도 정상적으로 21라운드를 치를 수 있었는데 급격히 일정이 바뀌게 되면서 슈퍼컵 2연전을 3일 동안 치르게 되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시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인터밀란은 그리고 6일 만에 다시 리그 일정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사이 유벤투스가 다른 팀 상대로 승리를 따내 한 경기 더 앞선 상태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게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1위를 9라운드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급격히 변화된 일정 때문에 9라운드 때부터 20라운드까지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처음 내주게 되었습니다. 오게티가 있다면 이것뿐이지만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다시 2위에서 1위로 올라오게 되고 또한 튀랑을 데려온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원래 루카쿠가 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무슨 문제였는지 틀어지게 되고 AS 로마로 가게 되면서 데려온 선수가 바로 티랑입니다. 루카쿠를 제대로 쓸 줄 아는 게 인자기 감독이었지만 오히려 티랑을 데려와 더 나은 성적을 내는 것은 현대 축구화 되어 있는 선수는 물론이고 기동력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카쿠가 하지 못하는 연계 능력까지 장착되어 있다 보니 루카쿠가 있었을 당시 스쿠데토를 들어올린 때보다 더 강한 임팩트를 남기고 있는 인터밀란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선수로 인해 수비가 기반이 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도 공격까지 리그 내 최상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카쿠가 있었더라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득점 분포가 라우타로와 함께 양분하면서 득점 수치가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점은 유벤과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로 각각 유벤은 12실점, 인테르는 10실점 중입니다. 올 시즌 전체 리그 모든 기록을 보게 되면 패스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좋은 부문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 결장 손실이 있지만 치명적인 손실은 인테르입니다. 비올라는 전력 누수가 있으나 타격이 없으며 사실상 1군급 경기력을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니콜라스가 복귀하여 득점 페이스가 좋은 벨트란과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벨트란은 주로 1.5선에서 볼을 받아 장거리부터 단거리 슈팅을 유연하게 하니 좋은 공간이 있는 쪽으로 1.5선에 배치되는 3명의 선수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컨볼을 가져가는 횟수가 좋은 편이라 가적인 슈팅 찬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라주리는 굉장히 견고한 이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과 공수에서 퍼펙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구성에서 하칸이 결장하게 됐고 바렐라까지 결장하게 되어 가장 지금 성적의 핵심적인 중원에 흠집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최근 경기 때보다 공격의 강도를 높게 올리지 않고 유연하게 패스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하칸이 있을 때는 헬릭과 함께 라우타로와 티랑을 적극적으로 가는 경로에 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상대 골문 앞에서 이타적인 득점 상황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인테르라고 보여지고 수비적으로 좋은 피오렌티나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예정이라 석패를 당할 것을 예상해봅니다. 인테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브레스트입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앙이 잠시 쉬어가던 지난 보름 새 파리 생제르맹에선 주력 자원이 여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며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강인이 아시안컵에 하키미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엔 공백을 메울 대체 자원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음바페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음바페는 지난 리그앙 3경기에서 4득점을 만들며 파리 생제르맹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며 1위를 굳힐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 리그앙 17경기에서 19골 3도움을 올리며 리그 득점왕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 비산벤 예데르는 9골을 넣었지만 음바페를 따라잡으려면 상당한 고군분투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다음 브레스트는 지난해 10월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맞이해 시즌 10차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3대2로 홈팀이 수모를 겪었고 당시 음바페는 멀티골을 달성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수비진을 뚫고 2차례나 골망을 흔든 건 분명 브레스트 공격진의 성과이지만 이번 주 원정전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브레스트는 이번 시즌 리그앙 원정전 9경기에서 5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거나 비긴 경기에선 매번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주 홈에서 브레스트를 맞이하는 파리 생제르맹은 한결 여유로울 듯합니다. 다만 최근 브레스트의 공격력을 감안하면 파리 생제르맹의 무실점 승리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브레스트는 지난 리그앙 4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 승리를 거뒀고 이들 경기에서 총 9득점을 올렸습니다. 종합골 기준 3골 이상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입니다. 먼저 AT 마드리드는 현재 13승 2무 5패 득실 17점 승점 41점으로 리그 4위를 기록 중이며 3위 바르셀로나와는 3점 차이 5위 빌바오하고는 승점이 동률인 만큼 반드시 승리를 해서 따라잡아야 챔스 티켓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듯합니다. 이번 시즌은 지로나가 경쟁에 붙이면서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홈 경기를 치룰 때에는 강하고 그에 비해서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 때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경기에서 0대3으로 크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수비진이 많은 압박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무엇보다 요즘에는 코파델레이와 수페르코파에서 연장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상당히 소모되었으며 직전에 세비야와의 코파델레이를 치룰 당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컸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추구하는 기동력 중심의 전략을 봤을 때 선수단의 체력 상태가 크게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발렌시아는 현재 9승 5무 7패 득실 3점 승점 32점으로 리그 8위입니다. 득실면에선 손실이 많은 경기를 치렀다고 볼 수 있으며 유로파 티켓을 점하려면 소시에다드와의 승점차는 4점 차이 반드시 2경기 차 승리를 해야 하는 발렌시아입니다.
상대 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체력적인 문제를 잘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인 간격 유지에 실패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홈이라고 하더라도 실점률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이전 경기에서 득점한 두로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2골을 넣은 좋은 전적이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공격의 핵심인 가야 선수도 직전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면서 승리에 기여했는데, 그로 인해 발렌시아의 공격력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 비해서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보니 AT 마드리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AT 마드리드의 약점과 일정상의 문제를 두루 봤을 때 오버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체력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AT 마드리드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